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3월 19일 목요일 두 번째 방송 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6시고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갔죠. 오늘 상담이 되게 폭주를 했고 오늘은 진짜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 주식 투자 마을 회원님들은 지금 하방 하락 베팅을 했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으로 현재 20% 넘는 익절을 지금 수익 실현한 상태고 오전에 이제 익절 리딩 드리고 또 오후에는 신규 매수 종목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종목 또 이제 리딩을 진행해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든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좀 같이 상담 도와드리고자 좀 방송이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떠셨나요? 좀 말씀을 꺼내기도 좀 무거운 말인데 시장 분위기가 제가 방송으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라.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은 그저 눈속임일 뿐이고 의미 없는 반등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물 지수 제가 웨더독 현상이 요새 근래에 들어서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커플링 현상으로 동조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각국이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기 딱 좋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던지기 시작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구나 해서 계속해서 던지는 거를 다 같이 감행하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의 웨더독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지금 같이 많이 빠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님들이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말이나 어제 방송이나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방송 좀 알차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자료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머리 숙여서 정말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편집이라든지 제가 이런 거를 전공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나 특수 효과를 정말 제대로 넣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말로써 좀 유익하게 또 재밌게 끝까지 방송을 보실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많이 피드 나눠 봤으면 좋겠고 또 이 채널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기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속해서 급락장세가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좀 살펴볼 게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푸딩 구독자님한테 어제 좀 감동을 받았어요. 어제 제가 12시쯤으로 이제 집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알림이 봐서 봤더니 푸딩 구독자님이 지금 같은 장세에서 다들 주변에서 매수하라고 하는데 이 방송 채널을 보고 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서 시장을 볼 수 있었다라고 고맙다라고 하셔서 정말 그 피로감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에 좀 보람을 느끼고요. 푸딩 구독자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신 집중해서 최대한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투자자님들에게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방송을 좀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외 증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해외 증시를 먼저 살펴볼 건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어제 6%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드캣 바운스를 조심하자.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데드캣 바운스를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럼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단식 하락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계단식 하락을 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같은 장세에 단기적인 반등으로 오늘 내가 수익 전환해서 뭐 2%가 됐든 5%가 됐든 먹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장세 자체가
지금 이격도가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장세에 대한 유지할 수 있는 강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이게 완전한 반등 추세가 나오지 않는 한 하락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단식 하락을 피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냐면 우선은 살펴볼 게 오늘 방송 목차입니다. 금일 주식시장 향방 선수 쳤으면 피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말자 객관적인 시선으로 주식시장 살피기. 바닥과 앞으로의 주가 방향 어떻게 될까? 미국 증시 하락 원인 낱낱이 살펴보자. 재정 지원 효과 글쎄.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전일 문희신 장관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됐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20%가 넘을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요새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뭐 연준 의원 의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문희신 장관처럼 지금 같은 장세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제 푸딩 구독자님을 통해서 정말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실업률이 20%가 넘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냥 다 같이 죽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실업률이 20% 넘을 수도 있다. 이는 지금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실업률이 10%를 뛰어넘었고 대공황 때는 25%가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라는 수치가 실업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대공황에 맞먹는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문희신 장관이 그냥 지금은 대공황이다 라고 한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냉했고 하락 매물이 쏟아졌고 추가적으로는 뉴욕타임즈, CNN 영국 임피리얼 컬리지가 작성한 코로나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2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자료가 이제 연구 자료가 이제 보고가 되면서 현재 완전한 코비드 19의 완전한 투자 심리 급락으로 인해서 어제 6%대까지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낙폭을 그나마 축소했지만 다우존스가 지금 최초로 서킷 브레이커를 네 번째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를 계속해서 연달아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인다라는 건 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시피 투자 심리가 그만큼 완전히 위축돼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면 시장 분위기 대공황의 12점 몇 프로를 더 찍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망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파급 효과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미국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는 코비드 19 여파로 음식점 영업 중단 속출, 음식점 관련 일자리가 74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진짜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쵸? 지금 현재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속 생기면 사람들이 정말 소비 심리가 완전히 위축될 거고 밖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업률이 진짜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여행 업종 일자리가 460만 개가 사라지고 미국 내 교통, 소매, 숙박, 레스토랑, 여행포와 지출이 3,550억 달러 가량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소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9.11 테러 충격 때의 몇 배죠? 6배죠. 9.11 테러 때의 6배에 달하는 수치고 이게 4주 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일자리가 몇만 개? 400만 개입니다. 지금 확진자 속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스크가 그렇게까지 보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뭐 키트가 도입되고 지금 이제서야 뭐 검사하고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속전속결로 지금 막 확진자를 키트 검사하고 이러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아직 정점에 찍지 않았다라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높지 않나 좀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영국, 스페인 자국 국내 총생산 GDP의 14%와 20%에 넘는 지원책을 추가하기로 했고, 스페인 2천억 유로 긴급 지원, 영국 300억 파운드 정책, 프랑스 3천억 대출 보증, 이탈리아 뭐 250억 규모 상한 유예 지원책, 뭐 진짜 유럽 연합은 뭐 370억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 등등. 사실상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뭐 대공황이 뭐 아무렇게나 오냐, 금융위기가 말처럼 쉽게 오냐 등등등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사례가 없고 이거를 겪어보지 못한,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 누구든 어떤 사람도 지금의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든 예측을 못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갈 거다. 뭐 그렇게 쉽게 뭐 하락이 오겠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금융위기, 외환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대공황 등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죠. 그래서 돈을 풀고 지원 정책을 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QE를 통해서 이거를 속도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까지 리세션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코비드 19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하게 이 바이러스 하나가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태고, 문제는 무역 장벽이 계속해서 유럽 국가,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지금 미국, 캐나다 등등등 제 여러 국가, 우리나라는 벌써 130개 국가에서 오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런 무역에 대한 장벽들이 높아졌다라는 건 방송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다시피 대공황의 전조 증상과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저처럼 이런 전조 증상을 보고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하고, 만약에 진짜 선수 치고 아예 오늘같이 코덱스 인버스 투자했다가 투자를 했으면 좀 더 빨랐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달콤한 말이죠. 괜찮을 거야. 뭐 매수 들어오고 있어. 연기금들이 매수한다. 공매도 금지한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이 유동성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가 지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문제는 기업들도 현금화를 시작했고 대주주들도 현금화를 시작했고, 진짜 큰손 투자자들은 다 현금화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현재 3조 이상을 제끼고 있어요. 3조 이상을. 삼성전자 D램에 대해서 낸드 플래시, 5G에 대해서 반도체 소켓이 증가한다? 소스 좋죠. 하지만 왜 외국인들이 그렇게 손해보고 지금 팔고 있겠습니까? 대공황의 리세션이 L자 형태로 지속이 되면 이게 뭐 몇 년이 계속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금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콤한 말들은 웬만해서 안 듣는 게 좋아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그러한 달콤한 말들을 거의 안 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들었으면 누구든 들었다. 내가 들었으면 저 사람도 듣고 내 친구도 듣고 우리 부모님들도 듣고 다 들었는 얘기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예측을 해보고 확률적으로 다가가는 거지, 그러한 추측성 달콤한 말들은 필요가 없다. 아무튼 계속해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계 기업 빚이, 이 가계 부채가 2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가계 부채가 732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20년 가계 부채가 얼마죠? 1600조죠. 2배죠, 2배. 2배 이상입니다. 가계 부채가 1600조에 달한다.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코비드 19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생산 그리고 소매 여러 가지 것들 실물 경제를 타격을 입히기 시작을 한다라면 금융 위관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부채 규모가 급증한 원인 그동안 다년간의 한국은행에서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죠. 동결을 유지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채 이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번에 2017년도부터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되게 많고 여기 가계대출 53%는 전부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들이 나중에는 어떠한 금융위기에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터지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건 지금은 장밋빛 장밋빛 전망이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갑자기 한순간에 다 나았다. 뭐 코로나 확진자 0명 뭐 혹은 뭐 지금 백신 개발 성공 이렇게 막 터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 긴급 사태가 지금 각국마다 선포를 한 사항이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저가 매수다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뭐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확신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모든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좀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저금리 기조 유지된 탓에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은행 및 금융사들이 낮은 신용 등급의 대출을 늘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약차주라고 얘기를 한대요. 취약차주. 그래서 이런 취약차주에 대해서 지금 뭐 대출 부채가 은행마다 좀 많기 때문에 위기가 지금 같은 코비드 19 위기가 지속되면 뱅크런, 자금 이탈,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이거를 뭐랄까 이자를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도산 위기에 빠지면 은행들도 계속해서 대출 회수가 나서겠죠. 대출 회수가 빠르게 나설 거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기업들이나 뭐 개인들이나 줄 도산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하락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금융에도 타격을 줄 거고 마침내 도산 위기까지 연쇄 충동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뭐에 나섰냐면 대기업들이 지금 현금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현금 확보에 나섰다. 지금 LG전자가 다음 달 계열사인 LG홀딩스를 지분 매각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자회사를 지분을 매각을 하고 부동산을 매각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쉽게 아시다시피 이 기업 간에 장기적으로 침체에 돌입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생명줄 같은 유보를 늘리기 위해서요.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고 지금 현재 다 자금을 팔고 있다라는 건 지금 기업에 대한 자금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지분 매각도 만약에 지금 대형 회사들도 이렇게 지분 매각을 통해서 지금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홀딩하고 존버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메드, 한솔시큐어, 한류 AI, 에스메 바이오톡스텍, 에스모 머티리얼즈, 자회사 및 투자회수 회사 지분 팔아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억 현금 확보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M&A 시장에서는 항공사, 여행사, 조선해운 등이 매물대도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약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코비드 19이 백신이 만들어질까라는 의문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까지 진짜 길게는 1년을 보고 더 많게는 그 이후까지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 세계 인력들이 총 투입하고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도 풀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나오길 좀 바라보고요. 만약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연쇄 파장을 일으켜서 추가적인 정말 하락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코스닥 종합지수가 제일 많이 내렸죠. 11.71%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 소개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추격 매수, 그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추격 매수를 조심했어야 됐고, 어제 그 최근 들어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반등폭이 이어왔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드래곤 통해서도 말을 좀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였는데, 지금 반등폭이 이어왔지만 이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이 아주 좋아도 장세가 완전한 급락 붕괴 현상이 나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선방하지 못하고 무너졌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현재 지금 올스탑이에요, 올스탑. 그래서 업종 구성 종목들 보면은 지금 코스닥 11%, 기타 서비스, 코스닥 IT, 제조건설, 유통 등등등등으로 해서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이라든지 투자자님들 중에 만약에 바닥이라는 거를 좀 예측을 좀 못하겠지만 좀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초반에 오전에 시작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만약에 바닥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홀딩했을 때 그 손절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오는지, 그래 아니면 손절 부분이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빠지는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답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내시고 잘 이겨내시길 좀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신규 종목이 좀 들어갔는데 그 종목 또한도 잘 요번에도 성공적으로 리딩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 또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아요. 코로나 패닉 매도 나오고 있고, JP모간 이코노미스트에서는 2분기 GDP, 미국의 2분기 GDP가 14%가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뉴욕증권 월가에서는 지금 증시를 폐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코비드 19으로 전 세계 일자리가 2,500만 개 사라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장 가운데서 참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 돌아온다는 말처럼 저도 늘 긴장 바짝하고 제가 밤을 새는 이유, 새벽에도 계속해서 해외 증시를 들여다보고 CNN 뉴스 채널을 켜고 블룸버그 뉴스 채널을 켜서 계속해서 피드를 듣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한 방향성으로 투자를 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긴장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장세에서도 좀 정신만 바짝 차려서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식 투자 마을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든 또 어떻게 통해서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바닥 지점은 정말 그 SK 연구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수 없는 시나리오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 없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지만 1100선까지 깨질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1100선.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다. 근데 현재 1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고 앞으로 추가 가능성이 1100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이겠죠. 만약에 바닥 지점이 없이 연쇄 충돌이 일어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길 바라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연쇄가 일어난다라면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1100선까지 오면은 대공황 때랑 마찬가지겠네요. 대공황 때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대까지 빠지는 수치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29%대까지 좀 빠진 수치네요. 그래서 앞으로 뭐 10%, 20%까지 바닥 없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해 주시고 주식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새벽을 또 봐야 되겠지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도 계속해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컨텐츠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하루 좀 힘드시고 지치셨을 텐데 코비드 19으로 해서 더 많이 지친 상황에서 이런 장세까지 무너지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괜찮다라는 말이 언젠가는 생각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냥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괜찮아.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많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같이 이겨내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